사람이 살기엔 너무 험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찾아가는 이가 없어 인적도 끊긴 지 오래라고 했지요. 울릉도 사람들마저 오지 중에 오지라고 부르는 곳. 그곳에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으로 고립되고 생존마저 위태로워진다는 깎개등. 그들은 대체 무슨 사연으로 거기에 사는 걸까요? 이 깎아지는 벼랑이 깎개등이 말입니다. 깎개등이라는 곳을 들어보셨습니까? 울릉도 모서리에는 깎아지는 절벽들이 있는데요. 울릉도 사람들은 그 절벽을 깎개등이라고 부릅니다. 그 울릉도 깎개등 중에서도 험하고 거칠기로 이름난 데가 바로 구암 깎개등입니다. 그 벼랑 꼭대기엔 딱 한 집이 살고 있죠. 이곳엔 겨울 초입부터 물이 끊깁니다. 수도 시설이 없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 쓰는데 그 물을 받는 호수가 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은 이렇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얼어버리는 일이 많아 꼭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만 물을 아껴 씁니다. 깎개등에 들어와 이렇게 살아온 지 벌써 13년째. 이 집에 사는 부부는 둘 다 여기서 나고 자란 울릉도 토박이입니다. 몇 살 때 결혼하셨어요? 네, 어릴 때요. 18에. 촌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해가지고 어디 도시 같은 데도 안 나가보고 그랬어요. 서울에도 안 가보셨어요? 네? 서울에도 안 가보셨어요? 네, 몇 년 동안 내도 육지는 안 나갔다가 딱 3번 나갔다 왔어요. 아, 육지를요? 네. 수도, 가스는 물론 그 흔한 세탁기도 없이 겨울을 납니다. 손 안 차보세요. 네, 연애. 처음 이곳에 들어온 건 남편 명복 씨의 뜻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앞이 툭 트인 이곳 풍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가볼 때는 그 의창실 못 살지. 처음에는 교통이 안 좋고 해가 애를 먹었는데 뭐 지금은 괜찮아요. 좋아요. 예. 공기 좋고 경치 좋고 좋아요. 깎개등이 처음부터 오지였던 건 아닙니다. 울릉도에 사람이 처음 들어왔을 때 농사짓기 좋은 땅을 찾아 사람들은 깎개등으로 왔습니다. 울릉도 초기 정착지였던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도 살고 집이 며칠 살았어요. 저쪽하고 이 용기가 좋고 뭐 옛날에 그 뭐 식량이 좀 귀하고 할 적에 이 전부 토지를 놔둬가지고 뭐 감장에 용사 짓고 뭐 이렇게 살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난 건 겨울을 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만큼 혹독한 겨울입니다. 이곳에선 많은 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해먹는 아궁이도 끼니마다 먹을 채소며 반찬도 직접 만들고 키워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자급자족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봄봄봄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같은 울릉도래도 시내까지 한번 다녀오려면 반나절 넘게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 키우고 나는 것들로 생활을 꾸려가게 됐지요. 달래. 아, 여기서 따신 거예요? 예, 예, 많아요. 그래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봄, 가을이면 지천에 나물이 나고 땅이 좋아 웬만한 작물은 잘 자라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곳에 살다 보니 자연스레 사람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부부는 교류하며 지내는 이웃도 없습니다. 뭐 싫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멀어서 못 보게 된 겁니다. 내려가는 게 한 40분 걸리고 바로 이리 오면 한 3시간이. 친구들도 많이 못 만나겠네요. 거의 안 많아요. 바람이 휘몰아치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시 눈보랍니다. 이번 눈도 그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구암 반대편 울릉도 동쪽 절벽 저동 깎개등. 이 절벽 위에도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눈이 이렇게 오네. 오늘 눈이 온다고 일개보 하긴 한 것 같은데. 깎개등의 겨울은 눈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 고립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깎개등에는 깎개등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실내 우양간이 바로 그렇습니다. 모양간이 밖에 있으면 그 눈이 오면 밥 주러도 못 가. 호수가 얼은 거야, 호수가. 겨울이 오면서 다 팔고 키우는 건 이 한 마리입니다. 놓아둔 물이 금방 얼기 때문에 물을 끓여다가 식혀줘야 합니다. 깎개등에선 눈도 눈이지만 가축 때문에 집을 비우기가 힘듭니다. 밥 먹어. 밥 먹어. 겨울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에게도 견디기 힘든 계절입니다. 바다를 마주한 저동 깎개등에선 폭설에 매서운 바람까지 더해집니다. 바람 불면 무조건 다 소리 나, 여기. 우리 집은 동서남북 다 바람바지예요. 이게 오방풍에 다 맞는 자리라고요. 겁만 나고 밖에 가면 날라가는데 걸음도 못 걸어요. 사람이만 날라 휘청휘청해요 밖에 나가면. 매일 배달. 일기예보에 따라 그날의 일정이 결정되고 사람이 아닌 자연이 만든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삶. 이들 부부는 그런 삶을 쫓아 서울에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연히 울릉도에 여행을 왔다가 이곳 자연에 반했고 아예 정착한 지 10여 년째 됩니다. 아이고.
이런 날씨엔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바로 옆 창고를 가는데도 조심해야 하는 지경입니다. 이 창고는 겨울을 대비해 지어놓은 창고입니다. 이런 날씨엔 김치 냉장고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언제 고립될지 모르니 식량 비축도 기본이지요. 오늘 시내에 나가기로 했던 약속도 눈 때문에 자연스레 취소되고 묵은 김치로 점심이나 해먹기로 합니다. 울릉도 배추로 담근 김치가 아주 잘 익었습니다. 맛있게 익으면 쉬워졌을 것 같은데. 김치 담그는 양도 많이 늘었습니다. 겨울엔 모든 것이 귀합니다. 오늘 점심은 감자 수제비. 겨울엔 감자 구경하기가 힘드니 아예 가을에 갈아서 전분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감자를 캐갖고 녹말을 내고 녹말 내려고 짠 찌꺼기하고 핫바닥게 놔놨다가 겨울에 부침개도 부쳐 먹고 수제비도 또 먹고. 그때 제 집인 양 연락도 없이 누가 불쑥 찾아옵니다. 요 윗집에 사는 이웃입니다. 100m 남짓한 거리를 왔을 뿐인데 눈밭을 구르다 온 모양새입니다. 저동 깎개등에 사는 집은 4-5가구 정도. 김득겸 씨는 부부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겨울철 고립되다 보면 서로 안부를 묻고 챙겨줄 사람이 이웃밖에는 없기 때문에 두 집은 가족처럼 아주 가까이 지냅니다. 만나고요. 뭐 좀 와서 먹으러 오라고. 별미 감자 수제비를 먹고 난 입가심은 직접 채취한 고로쇠물. 고래산물에다가 감자 수제비에다가 이게 별미라고 별미. 아, 이것도 행복이야. 행복. 이거보다 더 즐거운 행복이 어딨냐고. 사람이 먹는 게 해결이 되면 그다음에 다 뭐 별거 아니잖아. 뭐. 아니 더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어. 맛있는 거 먹는 것이 제일 행복한 거지. 날이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의 재미가 있습니다. 김득겸 씨 역시 부부와 비슷한 시기에 이곳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더 쌓이면 지붕이 무너질 수도 있어 눈을 치우기 위해 서둘러 집으로 돌아갑니다. 점심 한 끼 먹었을 뿐인데 그 사이 걸어온 흔적도 지워질 정도로 눈이 쌓였습니다. 갈게요. 눈이 온다. 이웃집을 오가는 것도 조심스럽고 눈이 오면 지붕이 무너질까 걱정스러운 불편하고 위험하고 번거로운 삶. 그게 바로 깎개등의 겨울입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데 무슨 일인지 아저씨가 나와 있습니다. 빨리 와야겠는데. 빨리 와야겠는데 왜야지. 빨리 오전 해라. 얇게 험하다야. 아, 나는 그만. 껍데기 지어도 안 되고 뭐. 전화를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껍데기 지어지는 게 안 돼요. 제작 안 되자 그래요. 눈은 오는데 시내로 간 아내가 아직 오질 않고 있습니다. 눈이 쏟아지자 마음이 급해집니다.
자칫 때를 놓치면 눈이 집을 덮어 문조차 열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치우면 또 쌓이지만 그래도 치우고 또 치워야 합니다. 눈이 올 땐 키우는 염소도 걱정입니다. 산등성이 염소 4마리는 이 집에서 키우는 가축입니다. 평소엔 야생처럼 놓아 기르는데 오늘처럼 눈이 오는 날엔 먹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가서 챙겨주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20마리까지 기르던 염소를 겨울이 오기 전에 거의 다 팔았습니다. 20마리를 전부 다 돌볼 자신이 없어서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사히 겨울을 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최소한의 것만 남겨두는 게 몸에 밴 겁니다. 이 상태로라면은 집으로 오는 길도 곧 눈으로 뒤덮입니다. 아무래도 아내가 오늘 돌아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런데 눈이 잠시 잦아든 사이 어떻게 왔는지 아주머니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눈 내리는 상태를 보니 자칫하면 며칠간 집에 못 갈 수도 있겠다 싶어 서둘러 길을 나선 겁니다. 잘못하면 중간에서 고립될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 그래도 날씨를 살펴가며 잠시 눈이 그칠 때를 골라 잘 왔습니다. 그런 것이 다 까깨등에서 오래 살며 생긴 지혜입니다. 오랜만에 시내 나들이를 한 까닭은 택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 예. 그냥 여대로 무릎에 이거 붙여야 돼. 거기 가면 있게. 이렇게 이거 끼우는 거. 이거 가지고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텀블러도 있고. 이 오지에 택배가 배달될 이 만무. 산을 오르내리며 무릎이 안 좋아진 아버지를 위해 아들이 보낸 무릎 보호대입니다. 찰떡을 바꾸세요. 아들, 막내 아들. 아들이 사준 거예요? 네. 아니, 이제 설치기에 좀 기억해보고. 2시간 넘게 산길을 걸어왔는데 숨 돌릴 틈도 없이 저녁 준비를 합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니 며칠간 쓸 물도 다시 받아두어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도 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오지 생활.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더 편한 것도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다른 데는 갈 마음 없어요 지금. 여기 많이 불편하지 않아요? 불편한 거는 저 오르내리는 거 그게 좀 불편하고 땅가는 게 안 해요. Trees of green, red roses too. I see them bloom for 벌써 me. 3월이 코앞. 육지엔
바람에 온기가 실리고 멀리 남도에선 꽃망울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냥 떠나긴 서운했던 걸까요? 울릉도의 겨울은 초봄, 섬 곳곳에 흰 눈을 뿌려 놓았습니다. I see skies of blue. 매섭게 몰아치던 눈보라가 그치고 날이 잠잠해진 아침. Bright, blessed days. 깎개등 마을 곳곳엔 진한 눈보라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올 겨울 울릉도엔 유난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때문에 지붕이 무너진 집도 있었지요.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김병춘 할아버지 역시 지난 폭설에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따 비가 눈이 이틀 얼마나 오는지. 내가 응가하면 저서로 질로 다 치는데 질 한 5일로 질로 못 쳐시고 하는겨. 울릉도에 산 지 수십 년이지만 이런 폭설은 처음이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지니 문도 찌그러지고 집은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다가 이 난리를 겪은 통에 허리와 다리를 다쳐 한동안 병원에 있다 왔습니다. 여기는 새가 위에서 후보까지 내려와버려. 목수 일을 하던 아버지와 같이 지어 여태껏 살아오던 집입니다. 자식들은 이참에 도시로 나오라 난리들이지만 할아버지는 여길 떠날 마음이 없습니다. 사고 한 번 겪었다고 고향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봄이 오기 전에 집을 고쳐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죽겠니다. 죽겠어. 참말로 죽겠니다. 봄에 나무를 뜯어야 이거 뭐또 밭에 전치만 나무를 뜯어야 되는데 이걸 뒷담화에 이게 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산다는 게 이런 거니까요. 울릉도 북쪽 천부에도 깎아지른 절벽이 있습니다. 가파른 이곳에도 직접 집을 짓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리까지 넘었는데 많이 녹았네. 반갑네. 정헌종 씨는 도시에서 살다가 이곳 깎개등으로 들어온 지 4년째. 이제 3번의 겨울을 보내고 있는 깎개등 신입 주민입니다. 그가 보낸 3번의 겨울 중 제일 힘들었던 게 바로 올해입니다. 씻지를 못하니까 한 달 이상 지금 눈 녹여갔어요. 물이 다 얼어가지고. 그 역시 깎개등의 풍광에 반해 바다가 보이는 이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겨울을 준비한다고 준비해 왔는데 예상 못한 게 있었으니 그거 바로 물입니다. 뭐니 하니까 이제 진짜 원시. 지금 한 달로 한 달. 저번에 눈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니까. 아니 눈 오기 전에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물이 여기 얼어버렸어. 그 물 라인이. 그리고 이제 눈이 와버리니까 손을 못 쓴 거라. 궁여지책으로 한 달간을 눈을 떠서 녹여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물이 귀하다 보니 씻는 건 뒷전이 된 게지요. 그 한 달간 고립되다 보니
먹는 것도 그저 있는 것으로 때웠습니다. 뭐 누구와 만나기는커녕 말 한 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했던 진짜 고립의 순간이었습니다. 약간 누릿누릿 익어야 되잖아. 이런 생활 힘들지 않나요? 사람이 그립고 그런 거 없어요. 솔직히 사람이 싫어서 왔으니까. 싫어서보다는 좀 그런 사람 관계가 좀 내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았겠죠. 그런데 사람이 지치고 그런 부분에 그래서 한참 사람에 지쳤을 땐 사람이 독처럼 느껴졌습니다. 대기업에서 홍보 일을 하던 헌종 씨는 사람을 만나고 어울리는 게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자 일에 지쳐갔습니다. 산을 좋아하던 그가 숨어들듯 찾아온 곳이 바로 울릉도 이곳이었습니다. 눈이 좀 그쳤으니 무엇보다 먹을 물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예전엔 여기도 다 사람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이제 대나무가 무성한 숲이 됐습니다. 이 대나무 숲 가운데 물탱크가 있습니다. 예전 이 깎개등에 살던 사람들이 식수 공급을 위해 만들어 놓은 겁니다. 92년도 전에 그 네 집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요 이제 저 민가 터도 있고 민가 폐가도 있고 지금. 그래 그 사람들이 이물을 먹고 살았다 하더라고요. 그 주민들 저기 산 사람들이 있거든. 할머니들. 그러니까 이 땅 속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네, 여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어 있었는데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다행히 물이 녹았습니다. 물 맛은 좋고 물도 깨끗해요. 깎개등으로 들어오면서 각오는 했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먹고 마시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고민하며 살아야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근 한 달 만에 물로 세수를 하니 날아갈 것만 같습니다. 다른 상황에 놓이니 평범했던 일들도 소중해졌습니다. 작년 겨울을 날 때까지만 해도 그는 깎개등 생활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지만 스스로 집을 짓고 호기롭게 울릉도 칙소와 염소 그리고 닭까지 가축들을 들여왔습니다. 혼자 지내는 삶이지만 부지런히 몸만 움직이면 못 해낼 것도 없겠다 싶었지요. 그때는 깎개등에 사는 사람들이 왜 겨울이면 가축을 내다 파는지 그 이유를 잘 몰랐습니다. 첫 해, 두 해를 지나면서 누구보다도 잘 살겠다는 의지만 가득했지요. 예, 내가 이제 오자마자 도구를 만들어. 원래 저장 창고인데. 오. 깊어요. 겨울을 나기 위해 여름부터 땅굴을 파 저장 창고도 만들었습니다. 봄나물로 장아찌도 담그고 김치도 담궈 묵혀두었습니다. 준비만 잘하면 겨울을 나는 것쯤 끄떡도 없겠다 생각을 했지요. 모든 걸 하나씩 스스로 만들어가는 삶. 그게 바로 정헌종 씨가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깎개등 생활 4년 차. 그는 요즘 여기서 사는 일을 너무 만만히 보았다는 후회가 듭니다. 염소만 해도 그렇습니다.
키우던 녀석들이 도망가 야생 염소가 될 줄을 누가 알았을까요? 뭐 얘들이 높은 데를 많이 좋아한다. 능선 타고 자기들 시야도 확보되는 곳으로 간다니까. 키우던 애들이 야생이 된 거예요? 도망간 지 2년 됐지. 많이 컸더라고. 요 농풀이 송악이라고 하는 건데 가축들이 잘 먹어. 아, 이런 그래요? 사철 이렇게 푸르고 약초라 약초. 이런 게 이제 저 산에 많으니까 겨울에도 안 굶어 죽고 대나무 먹고 나무 껍질 긁어 먹고. 어쨌든 녀석들을 다시 잡아오기로 마음먹고 나선 길. 사실 이렇게 포획에 나선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발자국이 또렷한 걸 보니 녀석들은 가까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죠? 검은 거. 야생이 된 염소들은 경계심이 많습니다. 이 염소들을 다시 잡아 팔겠다거나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가축이 거의 없어지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뭔가 다시 키우고 싶어졌을 뿐입니다. 눈치를 챈 염소들을 뒤쫓아보지만 무릎까지 푹푹 들어가는 눈밭에선 아무래도 무리입니다. 오늘도 염소잡이는 허탕인 듯합니다. 어디 왔어? 길로 다 내려갔어. 철수. 다 잡았네. 양쪽으로 왔어요? 내가 넘어지는 바람에 내가 진짜 못 잡아. 5놈인데 3놈밖에 없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지금 돌아보면 참 겁이 없었습니다. 무작정 여길 들어온 것이 그랬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은 것도 그랬습니다. 지금보다 몇 년쯤 더 겨울을 보내고 나면은 사는 게 좀 쉬워질까요? 시간을 찾아왔는데 더 바빠졌습니다. 지금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곱절은 어려운 것 같아. 체감적으로. 힘들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여기가 좋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던 3월이 왔습니다. 물빛도 조금씩 푸르러지기 시작합니다. 울릉도의 또 다른 절벽, 도동 깎개등. 아주 멀리까지 가보고 싶어. 그곳에서 누구를 만날 수가 있을지. 아주 높이까지 오르고 싶어. 얼마나 더 먼 곳을 바라볼 수 있을지. 힘든 겨울을 보내고 찾아온 깎개등의 봄을 보기 위해 1년 만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비워두었다 오랜만에 찾은 집에서 주인을 반겨준 건 이제 피어나기 시작한 매화꽃입니다. 며칠 꽃이 많이 범초한다고요. 범초한다고 꽃이 오래. 이게 금년은 많이 올해는 봉우리가 한껏 맺힌 걸 보니 얼마 후면 집 앞 마당엔 매화가 만발할 겁니다. 집을 떠나 있던 건 일하다 다쳐섭니다. 큰아는 서울에 있는데
그래 서울 대한민국의 큰 병원이죠. 거기가 한 1년간 있다가 그래 돌아서요. 그래 이제 병원은 완전히 났었는데 아니 어지럽고 그래요. 어지럽어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는 집 마당부터 손봅니다. 겨우내 얼었던 것이 녹으면서 여기저기 금이 갔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한 번 손 놓기 시작하면 망가지는 건 금방이라는 게 할아버지 생각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해가 지기 전까지 몸 한 번 뉘는 법이 없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글로 못 빼가 남의 집에도 오래 살았어요. 여보가 나이 16살 15살에 울릉도 돌아가 그에 남의 집 살아가 3년 남의 집 살았는데 첫해는 소아지 한 마리, 두해째는 새끼 낳는 거 한 마리, 세해째는 새끼 한 마리 낳는 거 한 마리. 그 3년 벌어가 결혼해가 26살에 살림 났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을 키워 육지로 보냈고 평생을 함께 해오던 아내를 이 집에서 보내주었습니다. 연세 많이가 먼 나라 가서 75살에 별세했어. 그분은 좋은 데 갔을 거라 어릴 때부터 고생해가 죽을 때까지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보고 싶으세요? 보고 싶다고? 보고 싶냐고요? 보고 싶지 그래. 아내는 떠났지만은 아직 챙겨야 할 식구는 있습니다. 쌀진아. 떠나기 전 집을 찾아오던 길고양이들이 겨울에 용케 살아남았습니다. 쌀진아 밥 먹어라. 안부를 궁금해하고 먹을 것을 나누니 그게 바로 식구입니다. 한 식구랑 염소 고양이 나 그래 식구랑 다시 깎개등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을 때 자식들은 크게 반대했습니다. 남은 여생 좀 편안히 지내셨으면 하는 게 자식들의 당연한 바람.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시 이곳으로 오겠다 고집을 부렸습니다. 챙겨야 할 식구가 있고 숨을 쉬며 살아간다고 사는 게 다 똑같은 건 아닐 테지요. 내 몸을 움직여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내 집. 깎개등에선 내가 아직 주인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앞으로가 이제 문제네. 뭐 죽어도 여기다가 죽어야 될다 싶어. 몇 해나 더 마당 앞 매화꽃이 피는 걸 볼 수 있을까요? 욕심은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 깎개등에서 산다는 건 바로 그런 거니까요. 눈바람 몰아치던 저동 깎개등에도 봄 기운이 찾아왔습니다. 아직 골짜기마다 눈으로 가득하지만 오는 봄을 막을 수는 없지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문제라. 여기 한 고비가 있어요.
날이 풀려 오랜만에 차를 몰고 나선 길. 아이고, 그런데 아직은 시기상조였을까요? 바로 앞은 깎아지른 벼랑. 자칫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입니다. 아, 눈이 많이 쌓였네. 아무래도 오늘 외출은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밤새 많이 쌓여가지고 어저께까지 다 녹았었는데 차 끌고 내려가다가 도저히 안 돼. 뭐 미끄러져서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깎개등에 살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날씨 앞에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이나 날씨가 여의치 않을 때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쉬워도 할 수 없죠.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데 포기한 건 포기하고 이제 다른 일을 해야지. 다른 일을. 외출을 포기하고 김등환 씨가 찾은 곳은 근처 숲입니다. 깎개등에 들어오고 나서 인근 땅을 사 허가를 받고 고로쇠 물을 채취해 왔습니다. 겨울과 봄 사이 햇살과 바람이 아주 상쾌합니다. 동행하는 라디오가 있고 사랑하는 라디오가 있고. 눈이 많이 내리고 난 다음 봄엔 고로쇠물 농사가 풍년입니다. 구멍을 뚫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고로쇠물을 받는데 한 봉지가 차기까지는 사나흘이 걸립니다. 우수와 경칩 사이 이 절기에 채취되는 울릉도 고로쇠는 물맛이 좋기로 유명합니다. 불과 얼마 전 꽂아놓은 것들은 얼음이 됐습니다. 이건 또 날이 풀릴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고드름, 이게 고로쇠 고드름. 달아요. 달고 고로쇠 맛이 납니다. 왜 예전 정착민들이 이 깎개등에 자리를 잡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잘 둘러보면 이곳엔 먹을 것이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모기버섯. 여기 모기버섯. 먹는 거예요. 먹는 버섯. 이 나무에만 이런 버섯이 생겨요. 육지에선 돈 주고 사야 하는 귀한 것들. 산에 사는 재미라면 또 이런 것입니다. 이 산은 금이에요, 금. 눈만 밟고 약간의 지식이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산에는. 고로쇠 물도 있고 버섯도 있고 또 이 속에는 나물도 들어있고 명이, 삼나물, 고비 이런 거 다 있어요, 이 안에. 이게 녹고 나면 다 올라와요. 오늘도 금 같은 고로쇠와 모기버섯을 얻어 돌아갑니다. 윗집 김득겸 씨가 같이 먹자며 토종닭 한 마리를 가져왔습니다. 그간 이래저래 챙겨준 데 대한 고마움의 표시입니다.
나무는 되게 많네. 아주 조용하고 맷집들 이렇게 살으니까네 다 형제간 같고 그러니까 아주 좋아요.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뭐 사람이 기현징도 모르고. 긴 겨울, 별 사고 없이 잘 견뎌왔습니다. 어쩌면 이웃이 가져온 닭 한 마리는 그런 우리들에 대한 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겨울을 잘 보낸 안도감, 봄을 맞은 설렘, 그걸 함께 나누고픈 겁니다. 깎개등에 사노라면 사람들은 자꾸 물어봅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불편한지. 세상에 편하고 쉬운 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눈이 많아 좋은 고로쇠물을 얻을 수 있듯이 힘들고 불편해 이 자연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혼자 보내는 겨울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람에 다쳤지만 다시 사람을 그리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깎개등 사람들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많이 나가도 저는 별로 나갈 것 시간도 없고 갈래도 갈 마음도 없고는 저는 그래.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여기가 좋으세요? 예. 깎개등이란 곳을 아십니까? 울릉도 모서리, 깎아지른 벼랑 끝. 그곳엔 자연의 날을 맞추고 계절에 호흡하며 가장 나답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울릉도가 내겐 있으니 봄이 오면 나물 캐고 여름이면 고기를 잡네 가을이면 뷰를 해고 겨울이면 눈을 맞네 정말 좋네 좋기는. 아이고 바다도 다 보여 여기. 독도를 바라보네 고래들이 뛰어노는 울릉도는 나의 천국